히타로 작품에선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나쁜 요괴들이 등장해서 마을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요괴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인간들을 공격하거나 자신들이 있을 위치에 방해를 하는 인간들이 귀찮아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날뛰는 놈들은 대부분 봉인되어 있거나 건들기도 힘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 다 미신이라든지 적당히 만들어낸 거라든지 무시하는 녀석들이 봉인을 풀어버리니까 이제 풀러나서 날뛰는 건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요괴들은 각자의 사연이 있어 이거에 반하는 인간들이나 자신들의 사연에 의해 인간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만 이것이 위해라고 생각 않는 요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은 온몸에서 전기를 뿜어내는 요괴 라이주인데요. 얘는 평범하게 자고 있는 와중에 인간들이 자고 있는 돌침대를 밀어버려 강제로 깨어나게 되었고, 공사장 인부들에게 번개를 뿜어대며 짜증을 표출하는 무서운 녀석인데요. 이 요괴의 위력은 강철도 희귀할 정도로 위험하여 그의 모습이 보이는 애들이 어른에게 알리지만 보이지 않는 어른들이 간단히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도 결국엔 어른들도 라이즈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어 천둥바위를 원래대로 옮기는 것에 협조하고 겨우 라이즈를 잠잠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얘가 원래부터 영수로 여겨져서 힘이 장난 없는 요괴인데 빨리 해결해서 저 정도 선에서 끝난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노을과 함께 도둑질하는 아닌 발바닥 찝는 석조요괴 오브메입니다. 이 발도장은 자신이 데려갈 먹이들의 표식 같은 건데요. 물론 먹으려는 의미의 먹이는 아니지만 이 발자국은 찍어둔 집에 사는 아이들을 아기로 돌려버리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된 소년을 입에 넣어서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가 버리죠. 그리고 이 요괴는 데려온 아이들을 자신의 둥지에다가 모아놓는데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떨어져서 모습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한 자신의 아기를 찾기 위함이었죠. 그녀는 하는 것으로 아이의 품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만약 그 아이가 나쁜 아이라면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나쁜 아이일 리 없다며 자신의 바위 날개로 바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아이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오브메가 요괴가 되기 전에 인간이었을 무렵 눈발이 날리는 추운 산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 태어난 것이 오브메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때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찾아서 인간의 아이를 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에피소드에서 오브메는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현실에 날뛰다가 결국엔 다시 키타로들에 의해서 봉인되었지만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와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물리치는 것이 힘든 요괴 도로타부입니다. 이미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 공격엔 엄청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지만 햇빛을 받는 순간 몸이 굳어지면서 약한 충격에도 온몸이 박살나는 극과 극의 요괴인데요. 이 녀석이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내던 논두렁이 부동산 개발로 인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햇빛에 약해서 금방 퇴치가 가능한 요괴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이들이 비만 오면 무적이 되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적이 된 도로타부들은 다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인간들을 습격하기 시작하고, 그 공세의 인간들은 차를 이용한다 해도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었으며, 아무리 강력한 공격으로 그들을 분쇄한다 해도 그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들의 움직임을 멈출 뿐더러 어딘가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었죠. 그건 바로 어떤 남성이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논두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논으론 그들을 계속 붙잡아둘 수가 없었기에 인간은 한 가지 공존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신의 논을 가질 수 있는 주택이라는 이름을 내걸은 장사였으며, 이걸로 인해 모두 다 행복한 결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번째는 자연의 생명체들과 살다가 또 인간들로 인해 피해를 본 요괴 노데라부입니다. 노데라부는 공사 책임자에게 자신의 수하를 보내
공격보단 말로 해결하려고 할 만큼 인자한 요괴인데요. 근데 그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친 점은 인간이 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는 부분이었죠. 결국 노데라보가 지내던 절은 박살이 나버렸고 그가 밤에 모두를 위해 치던 종마저 떨궈져 버렸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노데라보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특별한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 작전으로 종소리를 이용해 잠든 아이들을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은 어른은 숲에 들어와선 노데라보의 주변 동물들을 괴롭히는데요. 결국 분수를 모르는 어른들을 혼내주고자 우리 노데라보 선생께서 직접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혼내줄 때 처음으로 그의 필살기인 소음파를 발사해서 그들을 기절시키는데요. 그렇게 어른은 노데라보의 아지트에 끌려오게 되고 최면에 걸린 아이들에 의해 죽을 목숨에 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어른은 노데라보에게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키타로에게 구해지는데요. 그 뒤 노데라보는 키타로와 싸우게 되는데 발군의 싸움 실력과 초음파로 키타로를 농락하며 이제 노데라보가 거의 이겼다고 생각하여 막타로 초음파 공격을 하는 순간 하필이면 하루가 소희의 반격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노데라보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노데라보가 물러나는 것처럼 흘러가지만 인간도 이번에 배운 것이 있는지 공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데라보의 절과 종을 남겨놓으며 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데라보의 에피소드 마지막에선 노데라보가 자신의 숲속 동물들과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 잔잔한 종소리를 울려주며 서로 화해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은 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함부로 취급하는 커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등장하는 요괴, 셋이서 한 팀으로 움직이는 요괴 히다루가미입니다. 작품 속에서 히다루가미의 능력은 음식을 함부로 취급하는 인물들에게 무한한 배고픔을 선사하므로 자신들처럼 히다루가미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물량 공격에 타고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 인간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찾아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도시에 내려와 등산객에게 한 것과 같이 음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히다루가미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히다루가미들은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히다루가미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도시의 거리에 인간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활약을 펼치죠. 마지막으로 히다루가미들은 일본 전역을 뒤바꾸기 위해 방송국을 습격하여 자신들을 송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송출된 방송은 편식을 하는 아이나 음식을 먹다만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효과를 내었고 그 때문에 일본 중에 방송이 틀어져 있는 곳의 사람들은 모두 굶주림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도 약점이 있었으니 그건 손에 쌀 밀을 한자로 쓰거나 약간의 음식이면 해소할 수 있었죠. 그 순간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키타로 일행을 히다루가미들은 그냥 놔둘 리가 없었고 서로 전투를 하게 되지만 공격은 키타로 쪽이 우세했지만 그의 공격은 히다루가미에겐 먹히지 않았죠. 키타로가 자신이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것에는 히다루가미들의 탄생에 관련이 있었는데요. 히다루가미는 공복에 고통받다 죽은 자들이 된 요괴로 굶주림에 비하면 이런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무렵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 울음소리를 향해 히다루가미가 다가가는데 누가 봐도 거의 죽일 느낌으로 다가가죠. 하지만 그는 예상과는 반대로 떨어진 젖병을 아이의 입안에 물려주어 배고픔을 해소시켜줍니다. 그 뒤 그는 자신들의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현재 음식이 풍족할지는 몰라도 자신들에게 공복에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음식을 소중히 하라는 의미의 말을 남기고는 사람들에게 건 저주를 해제하고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에서 히다루가미는 사라졌지만 다시 음식을 낭비하는 생활이 된다면 그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교훈을 남기고 히다루가미 편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연 있는 요괴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물론 이 요괴들의 행동이 과격하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을 습격하고 납치를 하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단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거나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길 바란 건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